자, 그러면 이제 그 논리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일 날 이제 2차 공판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당연히 이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언론이 늦게 신청해서 이걸 판단을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동의 여부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언론 이미 신청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비공개로 한다. 이것은 판사가 그렇게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러면 당신은 윤석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게 또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고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는 그러면 묶여서 나가는 거 뭐 동의해서 찍혔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닌 이례적인 상황을 지금 본인이 자꾸 자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21일 날 공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21일 날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인다. 그때까지 만약 막는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제 재판 과정에서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석연찮은 이유를 이렇게 변명처럼 설명했다고 했는데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본인 얼굴을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공개됐고 이제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재판 때 재판장이 제 대학 동기였던 김세윤 부장판사였거든요. 네. 그 친구가 사실은 저는 그때 그 재판을 공개하는 걸 보고 아 이게 그냥 혼자서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세윤 부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어딘가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그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재판의 중요성이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에 대한 법원 일반의 인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재판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규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유명해졌지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봐서 이 사람이 계속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개를 통해서 지규현이 본인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판단들 예측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게 일단 재판 공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공정한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다고는 안 보는 게 맞죠. 네, 공정하다, 100% 지금까지는 공정하다. 매우 이상한 진행을 매우 하고 이상한 있었죠. 짓을 하죠. 그러면 이걸 제가 게임에 비유를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웅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세력은 어떤 식으로든 종식이 되고 역사적 단죄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봤을 때 선택을 해야 할 건데 영웅의 길로 갈 것이냐 역사적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지기현 판사로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을 공개한다. 윤석열의 지금 일종의 변명이나 폭력적인 행위가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지기현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재판의 형태대로 따라갈 것이다 결국은. 과거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대로.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개 비공개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재판을 공개는 하고 있죠. 이제 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기자들도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고 방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는 언론의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모든 재판에서 다 언론이 가가지고 재판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공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피고인 개인의 어떤 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한다기보다는 재판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정 안에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도하는 원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만한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게 이런 사건의 특징이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규현 판사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증거인멸 이렇게 시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 아예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진행되다 보면 어제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뭐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앞에서 그 한남동에서 나올 때처럼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올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의 세력들을 깔아놓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안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갈수록 윤에 유리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어떤 새의 향방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내부 증언들이 많이 터져 나올 텐데 그 증언 중에는 윤이 석방된 이후에 한남동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은 엄청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어떻게 또 그자가 거기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예. 뭐 그 국민 세금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파티한다고 먹고 즐기는 수준의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 살기 위한 이상한 짓들을 많이 감행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게 재판부는 외부에다가 지금 두고 국민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는 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재구속한다고 하면 현재 재판부에서 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본인은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심에 승고 나기 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추가 증거인멸의 정황이 드러나서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을 그렇죠. 그러면 그는 검사 풀어준 다음에 돌아가서 예.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나면 드러나면 그렇게 이제 하고 예. 그러면 그는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자고 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직권으로 그냥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구속 사유는 이게 기소가 되면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면 윤석열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예. 고분고분, 네. 차근차근 아, 상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예, 지금 어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보일 모습도 그렇고 철저하게 일종의 자기 최면을 확실하게 걸어가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음모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를 다 드러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검사할 적에 법정에 들어와 가지고 보이는 태도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상대방 이제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객관적인 판단이나 그 본질과 무관하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절대로 억지 소리를 하는 거를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사 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압적인 태도를 통해서 재판부를 그 압박하는 게 늘 주요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정의 불량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변호인단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82분 동안 본인이 예. 아예 서서 정말 82분이면 1시간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 진상이죠, 진짜. 그걸 혼자서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를 다 했다. 예. 그리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변호사도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법정은 내가 여기서 지배를 해본 공간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나 또 진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그런 게 주요할 수 있는데 저도 재판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참여도 해봤지 않았습니까? 가장 멍청한 짓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듣지 않고 변호인이 주도하게 하지 않고 지 맘대로 재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법정 자체를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정치 선전의 장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 저기 주인이신 우리 김 박사께서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그래야 산다. 그럼 윤곽근은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을 위해서 해명을 하고 예. 뭐 우리는 원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내용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엉터리다라는 전제로 해버리면 그걸 사법부에서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다 판사들인데 예.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원이라는 사람들이 예.
헌재가 또 다 판사 출신인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법원 구성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검사하고 우리가 같은 식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식구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검사보다는 낫다. 이게 일종의 이상한 우월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위헌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막 불법이 횡행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준동하고 이러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 신변을 위협하는 거,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쌍욕 그 확성기에다가 막 떠들어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근무하는 사무실 부시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뒷조사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와중에 헌재 결정마저 이제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헌재에서 했던 거짓말을 지금 여기 하급심 법정에 와가지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세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직위원 아니라 어떤 판사도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이 된 건데 미국에 있는 판사든 유럽에 있는 판사든 한국에 있는 판사든 법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그 집단 내에서의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자가 피고인 하나를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저렇게 떠들게 방치하면서 재판 소송주의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그 준거 집단에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헌재가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 부분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급심 판사가 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이나 지향을 가지고 없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자기가 욕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 욕먹지 않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고 그 안전한 길이라는 거는 앞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 그 예예요.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앞으로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게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윤곽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지금 뭐 법관 출신들 혹은 법관이 하는 판단을 우리는 존중하지도 않겠고 믿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이 주기현 부장판사에 의해서 재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